상견례장. 이렇게 뵙게 되니 정말 반갑네요. 식사는 마음에 드시나요? 제가 특별히 요리사인 친구에게 식당 추천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단박에 이 식당을 추천해 주는 거 있죠? 예, 너무 맛있네요. 음식이 하나같이 어쩜 이렇게 간이 딱딱 맞는지 친구분 추천이 정말 좋았네요. 입맛에 맞았다니 다행이네요. 인맥이 이래서 넓어야 하나 봐요. 대학 동창들이랑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세상에 같은 과를 전공했는데도 어떤 친구는 이렇게 요리사라고 있고, 어떤 친구는 잘 나가는 무역회사 임원 자리에 올랐고, 어떤 친구는 교수를 하고 있거든요. 어머니 전공이 영문학과라 어디든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때는 그랬지. 지금은 문과는 취업 못한다고 학생들이 기피한다며. 그 말 들으면 괜히 서글퍼지더라. 사도는 무슨 학과 나왔어요? 저는 대학을 안 나와서요. 네? 대학을 안 나왔다고요? 그럼 최종 학력이 고졸인 거예요? 중졸이에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중학교까지만 학교 다니고 그 뒤엔 부모님 일 도와서 장사 좀 하면서 지냈지요. 그때 얻은 노하우로 지금까지 사업하고 있는 거고요. 고졸도 아니고 중졸이라고요? 아니 요즘 세상에 어떻게 중졸이 있죠? 전 중졸 진짜 처음 봐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도 이렇게 성공하셨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중졸은 좀... 저는 혜주가 명문대 나왔다고 해서 사돈도 당연히 좋은 대학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넌 이걸 미리 얘기해 줬어야지.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사전해. 장모님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워낙 학벌에 자부심이 있어서.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사돈도 명문대학 나왔다면서요? 어머, 서울에 있는 외국어 대학 있죠? 거기 나왔어요. 옛날엔 거기가 서울대만큼이나 명성이 높았거든요. 저도 딱 그 시기에 들어갔고요. 요즘엔 번역 어플이다 뭐다 해서 주춤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명문대학이잖아요. 대단하시네요. 저도 그 대학 알고 있어요. 예전에 그래도 무슨 대학이 좋은 대학인지는 알아서 다행이네요. 그것까지 모르면 너무 수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저는 좀 고민이 드네요. 무슨 고민이요? 제 꿈이 사돈이 생기면 사돈이랑 같이 친구처럼 지내는 거였거든요. 같이 여행도 가고 차도 마시고 애들 얘기도 하고. 근데 사돈이랑 대화가 잘 통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엄마 또 오버한다. 장모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엄마가 가끔씩 이렇게 말실수를 한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해. 이제 얘기도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일어나실까요? 그게 좋겠네. 그럼 사돈 조심히 들어가세요. 넌 왜 엄마 말을 끊고 날리니? 예, 어쨌든 뭐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주 너도 조심히 들어가고. 네, 들어가세요. 직후 차 안.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실 줄 몰랐네. 많이 당황했지. 아니야. 무슨 유형인지 딱 알겠더라. 저런 사람 많이 만나봤어. 그래? 그래도 엄마 학벌 가지고 뭐라 하는 거 기분 안 나빴어?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 저런 사람들 특징이 학벌이 유일한 무기야. 그러니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지. 그래도 난 좀 기분 나쁘더라. 중졸이 뭐가 어떻다고 눈을 번쩍 뜨곤. 그런 사람 처음 봤다는 듯이 말하고 대놓고 창피해 주는 거잖아. 엄마는 하나도 안 창피했는데 뭘. 그래도 너가 명문대 나와서 다행이긴 하네. 안 했으면 그거 갖고 너도 괴롭혔을 거 아니야. 그럼 애초에 결혼 자체를 내가 허락하지 않았겠지만. 뭐 그래도 정서방이 중간에 제지를 잘 해서 믿음직스럽더라.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도 엄마 그런 소리 듣게 해서 미안해. 뭘. 그저 우리 딸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 꾸리는 게 엄마 꿈이야. 그런 말 신경 쓰지 않으니까
너도 괜히 속상해하고 그러지 마. 알겠어, 엄마. 역시 우리 엄마 성격 참 쿨하다니까. 다음 날 전화. 여보세요? 사돈. 저 재혁이 엄마예요. 어제 잘 들어가셨죠? 어제 번호 알려주셔서 연락해봤어요. 실례는 아니죠? 아이, 그럼요. 근데 무슨 일로? 어제 그렇게 급작스럽게 끝난 게 전 좀 아쉽더라고요. 얘기도 좀 나눠보고 싶고 그래서요. 제가 어제 대학 동창들이랑 아직 연락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침 동창 모임이 내일 모레 있는데 같이 나가시지 않겠어요? 제가 대학 동창 모임을 왜 나가요? 전 그 대학 입학한 적도 없는데 동창분들이 불편해하실 것 같은데요. 전혀요. 사돈이 사업가라고 하니까 동창들이 흥미있어 하더라고요. 저희 동창들이 다 엘리트라 그런지 지적 호기심이 대단하거든요. 가끔씩 모임에 외부 사람 초대해서 얘기 나누고 그러거든요. 사돈도 저희 모임 오면 만족하실걸요? 여긴 다 성공한 사람들만 있어서 사돈 사업할 때 도움받을 수도 있고요. 어때요? 같이 나갔으면 하는데. 아유, 글쎄요.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 바쁘기도 해서. 사돈, 저희끼리 이렇게 친해지면 애들도 편할걸요. 그러니까 거절하지 마시고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어, 예, 일단 알겠어요. 그럼 약속 장소랑 시간 알려줘요. 어머, 역시 사업가답게 결정도 빠르시네요. 그럼 제가 바로 문자 보내드릴게요. 예, 그럼 끊을게요. 단둘이 얘기 나누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무슨 자기 대학 동창 모임에 나오래? 희한한 양반이네. 그래도 혜주 위해서 장단은 맞추는 게 좋겠지. 괜히 까다롭게 굴었다간 혜주만 미운 털 박힐 수도 있으니까. 그 시각 전화. 여보세요? 오, 지금 통화 돼? 무슨 일이야? 엄마가 시간 되면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하자고 하던데 상견례 때 못한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 무슨 말이지? 오빠도 몰라? 나도 잘 모르겠네.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간단히 식사하며 얘기 나누자고 하시더라고. 어때? 나야 상관없지.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줘. 응, 알았어. 끊을게. 도대체 무슨 일이시지? 어제 그렇게 얘기를 잔뜩 하시곤 또 무슨 말을 못 하셨다고? 그날 저녁 식당. 혜주야 왔니?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 그래도 할 얘긴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야 서로 눈살찌 부릴 일이 없으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이렇게 나한테도 얘기를 안 해줘? 이상한 얘기 아니지? 얘는 엄마가 언제 그런 거 봤어? 엄마 이래봬도 수석 졸업한 엘리트야. 절대 교양 없는 얘기는 안 하지. 근데 희주야, 너한테 좀 실망하긴 했어. 어젠 티 안 내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네? 그게 무슨... 저한테 실망을 하셨다고요? 그래. 아니 어머니 중졸인 건 왜 얘기 안 했어? 그냥 너만 명문대 나왔다고 그게 끝인 줄 알아. 집안 내력이 얼마나 중요한데 고졸도 아니고 중졸이면 당연히 말을 했어야지. 엄만 또 그 얘기야? 그 얘기하지 말라니까 참. 이런 얘기할 줄 알았으면 희주 안 불렀지. 아유 너 처음 결혼해보는 거라 몰라서 그래. 이 학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중졸이면 기본적인 교육 과정도 제대로 습득이 안 된 상태일 텐데 나중에 너희들의 애기라도 생겨봐. 요즘은 애기를 여자 쪽 부모가 많이 봐준다고 하던데 애기까지 같이 무식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머니, 어제부터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 이때까지 제 엄마가 중졸이라고 무식하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실제로 그러지도 않고요. 그래, 엄마, 그만 좀 해. 어머머, 희주 너 지금 나한테 짜증내는 거니? 아 그래 뭐. 네 엄마니까 네 엄마 욕하면 기분이야 나쁘겠지. 하지만 객관적인 지표를 말해주는 거야. 결혼정보 업체들도 부모님 학력까지 다 물어보고 그거 반영해서 등급 매긴다더라.
그만큼 어머니 학력도 네 스펙이나 다름없는 거야. 내가 만약에 어제 안 물어봤으면 모른 채로 결혼했을 테고. 그거야말로 사기 결혼 아니겠니? 사기 결혼이라고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 엄마가 중졸인 걸로 무슨 피해를 줬다고? 피해지 당연히. 결혼식장 가면 이제 사람들이 신부 측 어머님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할 테고 그럼 어느 대학 나왔는지도 물어볼 텐데 거기에서 중졸이라고 답해버리면 얼마나 깨겠어. 아무리 성공한 사업가라 하더라도 그런 이미지 하나하나가 다 우리까지 무식해 보이게 만드는 법이란다. 너가 아직 뭘 몰라서 그래. 그래서 말인데 내가 부탁 하나 하려고. 일단 이거부터 받아라. 이게 뭔데요? 가계걸바 전문 업체? 이게 뭐요? 이걸 왜 갑자기 희주한테 줘? 이제 와서 사돈이 중졸이라고 결혼 없기에도 뭐하고 그렇다고 사돈 중졸이라고 동네방네 자랑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내가 생각해낸 방안이야. 여기 연락하면 원하는 컨셉대로 사람들을 보내준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연락해서 사돈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컨셉으로 사람들 몇 명 좀 보내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중졸인 걸 숨기자 이 말씀이신 거예요? 엄마 뭘 이렇게까지 해. 장모님이 중졸인 거 아무도 신경 안 써. 한참도 지난 일을 누가 뭐라고 해. 네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 알게 모르게 다 신경 써. 아니 나는 동창들이 우르르 올 텐데 사돈네만 없으면 사람들이 흉본다니까. 야, 아무튼 그렇게 해야 나도 마음 편하게 결혼식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 전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그런 부탁이라면 거절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먼저 일어날게요. 뭐 이대로 간다고? 어른 말 안 끝났는데 어딜 일어나? 그래 이런 게 문제라니까. 너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하니? 널 키운 엄마가 중졸이라 예의범절이란 걸 가르쳤겠어. 그러니 이렇게 어른 말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기분 나쁘다고 일어나 버리지. 이래서 내가 영 마음이 찝찝했던 거야. 엄마 좀 그만해. 희주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네가 사과를 왜 해? 오늘은 이만 갈게. 어머니 잘 모셔다 드려. 그럼 이만.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그냥 간다 이거지? 아유 기가 막혀. 어쩜 저렇게 예의가 없을까? 예의가 없는 건 엄마지. 대체 왜 이래? 안 이러기로 했잖아. 자기 걸바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뭘? 요즘 하객알바 많이 한다더라. 그냥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자는 건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다군. 아니 자기도 자기 엄마 중졸일 거 숨기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해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니?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이,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엄마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아쉬운 건 우리 쪽인 거 몰라? 장모님이 내 회사 투자해준 덕분에 이 정도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 제발 쓸데없이 기분 상하게 좀 하지 마. 어차피 결혼할 거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양가 편안하게 결혼하라고 제안을 한 거지 않니? 왜 내 의사를 몰라주는지 정말 모르겠구나. 답답해 죽겠네. 의도고 뭐고 그냥 결혼식 때까지 가만히 있어. 또 이런 식이면 나 진짜 엄마 안 봐. 엄마 그런 식으로 협박하면 좋니?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 내가 나 잘 되자고 그래? 너 욕 안 먹고 결혼식 올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런 마음이면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저번처럼 일 다 망치지 말고. 1시간 후 전화. 여보세요? 혜주야. 집엔 잘 들어갔어? 오빠도 집이야? 어, 저기, 미안해, 진짜. 엄마가 그 얘기를 또 꺼낼 줄은 진짜 몰랐네. 가게갈바 그런 거 다 잊어버려. 말도 안 되는 소린 거 나도 잘 알고, 그래서 엄마한테도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단단히 말해놨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엄마가 중졸인 게 그렇게 신경이 쓰이시는 모양이네. 계속 우리 엄마 무시하시는 말 하시는데, 솔직히 기분 나쁘더라. 엄마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자식인 내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지. 어떻게 나를 앞에 두고 중졸이라고 무식하다느니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내 상식으론 이해가 안 되네. 나도 알아. 어제 오늘 우리 엄마가 실수했어.
진짜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이럴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마음 풀어라. 어? 정말이지. 계속 이런 식이면 나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볼 것 같아. 아, 당연하지.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안심해도 돼. 그러니 화 풀어. 엄마가 극성 엘리트주의라 그래. 극성 엘리트주의든 뭐든 학벌로 사람 무시하는 거야말로 예의에 어긋나는 거야. 어머니가 그걸 좀 간과하시는 것 같네. 아, 다음엔 이런 일 없게 오빠가 잘 대처했으면 좋겠어. 아, 알았어. 엄마도 이미 충분히 반성하고 계셔. 그러니 이번만 넘어가 줘. 알았어. 다음 날 카페. 어머, long time no see. Of course. How have you been? I'm fine. How are you? So. Who's she? 아, she's my 사돈. 사돈 저희가 영문학과라 영어로 인사를 주고받거든요. 지금 사돈 누구냐고 물어본 거였어요. 어, 예. She can't speak English. Please understand, okay? Oh, really? 영어를 못한다니 정말 유감이네요. 영어는 기본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사업가라고 해서 영어 정도는 기본으로 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업적으로 성공하긴 했어도 최종 학력이 중졸이시라 어쩔 수가 없어. 중학교 땐 영어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잖아. 어머, 최종 학력이 중졸이라고? 요새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군. 어, 죄송해요. 전 그냥 단지 최종 학력이 중졸이라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돼서. It's mistake? 실수했다 이 말이에요. 혹시 못 알아들으셨을까 봐. 저희가 사돈 배려해서 한국어로 최대한 말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원체 습관이 영어로 말하는 게 굳어 있어서 갑자기 영어가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우리 사돈이 얼마나 대단하신데 중졸임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사업체 운영하고 계시잖아. 얼마나 인생 역전이니? 그러네. 엑설런트 하시네. 이건 훌륭하다 이 말이에요. 예, 별거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겸손도 하셔라.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대학교 교수하고 있어요. 저희 모교에서 교수 노릇하고 있어요. 영문학 교수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저는 어학원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가르치진 않고 그냥 선생들 관리하고 학원 꾸리고 그러고 있죠. 말은 저렇게 해도 대치동 학원이에요. 학생들이 여기 학원 다니려고 시험까지 본다니까요. 예, 그렇군요. 반갑네요. 아무튼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네요. 사돈도 간략하게 소개 좀 가능할까요? 아까 중졸인 건 들었지만 그래도 뭐 소개하고 싶은 말이 있을 테니까요. Sure.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성순 Lim. I'm running a training company. This is my business card. 어? 영어를 할 줄 아시네요? 아니, 사돈이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어머, 근데 이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여기 진짜 유명한 무역회사잖아. 우리 회사에 성인반 있는데 이 회사 다니고 싶어서 무역 영어 배우는 학생들 진짜 많은데. 어디 봐봐. 어머, 여기 우리 학교 학생들도 지망하는 회사인데? 야, 사돈이 이렇게 유명한 무역회사 운영하고 있다고 왜 말 안 했어? 이런 귀한 분을 모시고 이런 카페나 데리고 왔으니, 그렇게 유명한 곳이야? Aren't you only talking in English? 뭐라고 하신 거야? 잘 못 알아듣겠네. 넌 알겠어? 영문학과 교수인 너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사돈, 그냥 한국어로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영어 발음이 참 좋으시다. 우리 원어민 선생님 발음이랑 비슷하네. 영어로 얘기하는 게 편하다고 하셔서 저도 맞춰준 건데 한국어가 아무래도 더 편하신 모양이죠. 그럼 한국어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 얘기는
영어로 얘기하자 해놓고는 왜 한국어로 얘기하냐 이런 말이었습니다. 두 분 다 영어로 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어서 이 정도 기본 회화는 알아들으실 줄 알았는데 좀 실망스럽네요. 그리고 아까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세 분 모두 영문학과 졸업하신 거 맞으세요? 발음이 영 콩글리시 같더라고요. 마, 뭐라고요? 콩, 콩글리시요? 그게 무슨... 저희 엄연히 외국어대학 영문학과 나온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영어에 정통한데. 그래요. 근데 발음도 영 구리고 제가 영어로 말해도 영 못 알아들으시군. 하긴 제가 예전에 어학연수 갔을 때 사돈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학교는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대화도 잘 안 되고 듣기도 잘 못하고 소통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전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부모님 일 도우면서 영어를 집에서 독학했거든요. 아예 책을 달달 외우듯이 했죠.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어학연수로 미국을 갔는데 현지 사람들이 발음도 꽤 정확하고 표현도 좋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외국어가 배우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영어도 더 배우고 무역회사도 차릴 수 있게 됐죠. 연수 전에는 요식업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부여서 어떤 사업을 차릴까 한참 고민하던 와중에 미국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큰 회사로 성장시킬 수 있었죠. 연수도 사돈이 나온 대학교 통해서 간 거라고 사돈이 상견례 때 그 대학 얘기 꺼낼 때 말씀드리려 했는데 제 말을 잘라 먹으셔서 말을 제대로 못했네요. 그러시군요. 저기 그러면 혹시 채용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시다시피 요즘 대학생들 취업이 안 돼서요.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학원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아무한테나 제 회사 얘기를 하진 않아서요. 아무라뇨. 제 친구들인데요. 글쎄요. 이 시점에서 영어로 또 말하고 싶은 게 생겼네요. My daughter will never marry your son. Understand?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가시면 뭘 하신 거야? 들었어? 하도 발음을 꼬아서 뭔 말인지 못 들었는데. 마이 도터 어쩌고 했는데? 한번 검색해보죠. My daughter will never marry your son.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 딸은 당신 아들이랑 결혼할 일 없다는데? 그렇게 나와. 마?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야? 아니 왜 갑자기 결혼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한 거 맞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어학원 원장이잖아. 발음 기억은 잘한다고. 우리가 너무 무시한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음 상한 것 같은데. 그래 우리가 대놓고 무시하긴 했지. 무시하게. 그냥 돈 많이 번 걸로 우리 아들 기 죽일까 봐 미리 기 좀 죽여놓으려 그런 건데 하필 영어를 왜 저라고 난리야. 짜증나 죽겠네. 고졸 주제에 별걸 다 해. 그러게 잘 알아보고 무시라든가 해야지. 너 때문에 우리까지 이게 뭐니? 영색이 명문대 영문학과 나왔는데 발음 구리된 소리 들었잖아. 너가 일부러 영어로 얘기하자는 제안만 안 했어도 취업 정보 좀 알아내서 학생들 알려줄 수도 있었는데 가뜩이나 시간 강사라 파리 목숨 신세인데 이런 고급 정보라도 알아서 학생들한테 전해줘야 학생들이 수업 만족도를 높게 평가한단 말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요새 토익 따봤자 취업 안 된다고 너도 나도 학원 안 나오는데 그렇게 큰 무역회사 사장이면 어떤 기준으로 채용하는지도 뻔히 알 테고 어느 유형 위주로 영어를 공부하면 좋은지도 알 텐데 그 고급 정보를 너 때문에 놓쳐버렸잖아. 사람을 좀 봐가면서 골려야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냥 사업체 운영하고 있던 것만 알았지. 그렇게 유명한 무역회사 사장일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고. 그나저나 진짜 파혼이라도 시킨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냥 해본 소리겠지? 그치? 글쎄 그냥 해본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빨리 가서 말 좀 잘해봐. 기분 단단히 상한 것 같은데. 그래 얼른 가봐. 콧대가 장난 아니게 높아 보이더라. 아휴, 일단 나 가볼게. 아유, 이게 무슨 망신이야. 직후 주차장.
사돈,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무슨 일이시죠? 얘기 다 끝난 걸로 아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한 것 같아서요. 아까 한 말은 진심 아니시죠? 저희 상견례도 했고 애들도 한창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결혼 못하게 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영어 리스닝이 좀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래도 그건 용케 알아들으셨나 봐요. 역시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능력이 커진다는데 그 말이 딱 맞나 보네요. 내가 웬만하면 우리 희주가 좋다고 하니까 결혼시키려고 했거든요. 상견례 때 학벌로 사람 대놓고 무안 줄 때도 희주가 이런 시어머니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희주는 명문대 나왔으니 희주한테 직접적으로 상처는 안 줄 것 같아서 결혼 그대로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 나와보니까 사돈은 인성 자체가 안 좋은 것 같네요. 그런 집에 우리 희주 보낼 수 없고요. 처음 들어갈 때부터 되도 않는 영어 주고받는 거 보고 무슨 의도로 날 불렀는지 단박에 파악은 했는데요. 우리 딸 위해서라도 웬만해선 참으려고 했는데 어쩜 그렇게 학벌이 본인 기준에 낮다고 사람을 깔보고 무시할 수 있죠? 이제 가족이 될 사이에도 이런 무례를 범하는 거면 가족 사이가 되면 또 얼마나 무시라겠습니까? 그런 개념 없는 집엔 도저히 우리 희주 집안 못 보냅니다. 희주가 기어코 결혼하겠다고 해도 이건 제가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막을 겁니다. 딱히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같은 연령대니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 좋은 마음으로 부른 건데 저희가 워낙 엘리트 집단이다 보니 그런 허영심 같은 게 조금 나았나 봅니다. 친구들도 미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누가 실수로 사람을 무시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한마디 하자면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싶음 실력부터 갖추고 잘난 척을 하세요. 초등학생도 그쪽보단 영어 잘하겠네요. 아유, 아까 카페에서 큰 소리로 영어 말할 때 어찌나 창피스럽던지. 종업원이고 손님이고 다 간신히 웃음을 참던데 그건 알고나 있으려나 모르겠네. 아이, 그리고 대학 교수고 학원 원장이고 영어를 잘해야 하는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영어를 못한대요. 그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불쌍하네. 예, 저희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파운만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예? 이미 끝났습니다. 다시 볼 일 없을 것 같네요. 굿바이. 아,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잘 꺼지라 이 말입니다. 아이, 사돈. 잠깐만요. 차 좀 멈춰 보세요. 예? 그날 저녁 집. 어? 어머니가 엄마를 동창 모임에 불러내선 대놓고 중졸이라고 무시를 했다고? 그래. 내가 모임에 불러낼 때부터 무슨 의도인지는 알았지만 그래도 이 입장 생각해서 모른 척 나갔는데 아유, 하는 짓이 아주 가관이더라. 영어를 잘하면 모르겠는데 영어도 못하면서 잘난 척을 어찌나 하든지. 그 실력으로 대학은 어떻게 다녔나 몰라. 아무튼 혜주야,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라. 난 도저히 그런 개념 없고 무식한 집안에 너 못 보낸다. 아무리 정서방이 반듯한 청년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정서방 하나 보고 너 그 집안에 시집 보내기엔 엄마가 너무 찝찝하다. 엄마, 나도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엄마 그렇게 무시하는 거 보고 생각이 많아진 참이었어. 그 사이 일도 있고. 더군다나 오늘 그랬다고 하면 어제 반성은 하나도 안 한 거네. 내가 오빠랑 얘기해볼게. 오늘 있었던 일 들으니까 이대로 결혼하면 정말 안 될 것 같네. 엄마가 나한테 어떤 사람인데.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어. 그때 회사도 많이 어려워서 엄마도 버티기 어려웠을 텐데 나만은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겠다고 애 많이 썼잖아. 그런 엄마를 겨우 학력 하나로 깔아뭉개다니 나도 용서할 수 없어. 그래. 어차피 시댁 갈 일 별로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정말 중요하더라고. 만약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안 좋게 행동하면 나도 모르게 그걸 따라하게 되는 거고 좋게 행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나도 그걸 따라하게 되더라고. 더더욱 이건 가족을 결정짓는 문제니 신중해야지. 엄만 이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어우,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나도 오빠랑 얘기 좀 하고 올게. 그래, 잘 얘기하고 와. 다음 날 공원. 혜주야. 오빠 왔어?
어제 오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 무슨 일 있나 걱정했잖아. 혹시 어머니한테 무슨 얘기 들은 거 있어? 어? 무슨 이야기? 딱히 없는데. 얘기를 안 했나 보네. 오빠가 저번에 나한테 한 약속 기억나? 어머니 우리 엄마 학력 가지고 뭐라 하는 거 또 그러면 그땐 결혼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그랬지. 근데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아무래도 오빠 생각과는 다르게 어머니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 어제 우리 엄마를 그렇게 자랑하시는 대학 동창 모임에 불렀대. 그래놓고 막 영어로 얘기하면서 우리 엄마는 종졸이라 못 알아들을 거라고 그랬대나 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중졸이 마음에 안 드는 건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면전에 대고 모욕을 주고 무시라는 거냐고. 우리 엄마가 영어를 잘했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더 무시했을 거 아니야. 어떻게 사돈이 될 사이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뭐, 엄마가 또 그랬다고? 진짜 내가 그러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진짜 미치겠네. 아무래도 고쳐지지 않는 거겠지. 아니, 고칠 생각이나 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오빠가 한 약속도 있으니 우리 결혼 여기서 그만두는 게 맞을 것 같네. 뭐, 휘주야. 물론 내가 그렇게 약속하긴 했지만, 솔직히 내가 잘못한 건 없잖아. 나도 억울해. 나는 한 번도 장모님 학벌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다니까. 게다가 사업적으로 큰 도움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엄마처럼 그렇게 무시를 할 수 있겠어. 솔직히 엄마가 일방적으로 나 몰래 사고 치고 다니는 건데 내가 파혼을 당해야 하는 게 난 좀 이해가 안 가. 차라리 연을 끊으라고 하면 끊을게. 그러니까 결혼은 하자. 어? 내가 연애 초에 뭐라 했어? 난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이 좋다 했지. 그건 아직도 변치 않아. 근데 연을 끊고 결혼을 한다니. 아니, 난 상대가 나랑 결혼하려고 그렇게까지 하는 거 싫고 부담돼.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난 너랑 정말 결혼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우리 엄마를 이렇게까지 무시를 했는데 딸인 내가 그래도 오빠가 좋다고 결혼할 순 없는 노릇이잖아. 그냥 서로 안 맞는 거지. 그럼 나 이만 일어나 볼게. 희주야, 제발 다시 생각 좀 해보면 안 될까? 내가 장모님 찾아뵙고 정식으로 사과드릴게. 마음 풀릴 때까지 빌고 또 빌게. 그니까 제발. 미안.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이런 일로 오빠 사업에 문제되는 일은 없을 거야. 엄마가 그 정도로 공가사 구별하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 나 가볼게. 오빠도 잘 살아. 희주야, 희주야! 진 엄마가 또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렸네. 진짜 더 이상은 못 참아. 1시간 후 시댁. 왔어. 저녁은 먹었고? 그 사고를 쳐놓고 태평하게 밥 먹었냐 소리가 나와. 내 인생 말아먹으려고 정말 작정했어.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어? 희주 만났구나. 왜? 희주가 진짜 파혼하자 그랬어? 걔도 참 가만 보면 마마거리다. 엄마가 파혼하라고 했다고 바로 파혼을 하자고 하다니. 보기와는 다르게 되게 수동적인 스타일이네.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대주한테 얘기 다 들었어. 아니 장모님을 왜 대학교 동창 모임에 초대를 해? 그냥 같은 동년배끼리 친해지면 좋으니까 초대한 거야. 근데 사돈이 좀 자격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 별말 안 했는데도 자기 혼자 막 영어로 시부렁거리더니 글쎄 이 결혼 안 되겠다고 하고 나가버리는 거 있지. 오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들어먹질 않아. 나 참. 그거 아니잖아. 내가 엄마 의도 모를 줄 알아? 장모님이 중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창피 주려고 그런 거잖아. 엄마가 이런 적이 한두 번이야. 내가 예전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 데리고 왔을 때도 고졸이란 이유로 모욕이란 모욕은 다 줬잖아. 어디 여자뿐이야? 내 가장 친한 친구도 전문대 다닌다고 따로 전화해서 나한테서 떨어지라고 그랬잖아. 엄마 때문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어. 그깟 학벌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래? 효주 데리고 올 때 내가 부탁했잖아. 제발 학벌 그런 걸로 뭐라 하지 말라고. 이젠 하다하다 장모님이 중졸이라서 회방을 넣어. 내 인생 망치려고 정말 작정이라도 한 거야. 어? 그래서 내가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 옛날 같았으면 바로 반대했을 거다.
그래도 네가 희주가 너무 좋다고 하고 희주 걔도 명문대 졸업생이긴 하니까 참은 거야. 요즘 세상에 중졸인 게 말이 되니?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사람이 교양 없고 무식한 건 티가 나기 마련이야. 그래도 네가 좋다고 하니까 같이 어울리면 무식할 게 좀 채워질까 싶어서 부른 건데 그렇게 나가버리니 나보고 뭘 어쩌란 거니? 나도 이제 할 만큼 했어. 사과도 해보고 파혼은 다시 생각해보라고 빌기도 했는데 들어먹지 않는 걸 어떻게? 세상에 사람을 주차장에 덜렁 세워두곤 바로 차 운전해서 쌩 가버리더라. 싸가지도 그런 싸가지가 없어. 생각해보니 또 화가 나네. 그래서 끝까지 엄마 잘못은 없단 거네. 끝까지 엄마는 엄마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 솔직히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 같진 않다. 그래, 엄마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 내 잘못이지. 그럼 오늘부로 영 끊쳐. 뭐? 이 연을 끊자고? 그래. 나도 더 이상 엄마 그 이상한 엘리트주의 때문에 인생 망하고 싶지 않아. 솔직히 엄마가 그 명문대 영문과 나와서 한 게 뭐가 있는데. 그저 아버지랑 일찍 결혼해서 이때까지 살림한 게 다잖아. 아, 물론 그거 갖고 뭐라 할 생각은 없어.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엄마가 다른 일하는 아줌마들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근데 엄마가 자꾸 그 학벌로 편가르기를 하고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니까는 말이야. 엄마도 그 자랑스러운 학벌로 뭘 해본 적이 없잖아. 근데 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성공한 사업가든 장모님 인생을 깔아뭉개? 엄마가 그럴 권한이 있어? 이젠 엄마가 학벌에 학자만 꺼내도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기분이야. 어떨 땐 내가 명문대 나온 게 부끄럽기까지 하다니까. 됐고. 여러 소리 할 것도 없어. 그냥 여기서 영 끊는 걸로 하자. 더 이상 이런 엄마 내 엄마를 못 모실 것 같아. 오장 여자한테 파혼 통보 들었다고 이렇게 부모 자식 연을 끊자고 하는 게 맞는 거야? 너 하늘에 있는 네 아빠가 너 이런 거 보면 뭐라고 하겠어? 어? 아빠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난 내 인생부터 챙겨야겠어. 엄마 때문에 망가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짐만 싸고 나갈 테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어?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 엘리트로 키운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노력 자체가 날 숨막히게 했다고. 이만 갈게. 어딜 간다는 거야? 야, 어딜 가는데? 쟤가 진짜 왜 저래? 일주일 후 카페. 무슨 일이시죠? 이제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부모 자식 연 끊으라고 네가 시켰니? 그런 적 없는데요. 이제 다 끝난 마당에 부모 자식 연을 끊든 말든 제가 상관할 바 아니고요. 그럼 내 아들이 왜 나한테 연을 끊자고 해? 나랑 연 끊으면 결혼 다시 하겠다고 네가 협박한 거 아니야? 그런 걸로 협박해서 결혼하느니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낫죠. 아, 당신 아들이 그러긴 했어요. 당신이랑 연 끊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둘이 영 안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소리 하는 거 보니 닮은 구석이 있긴 하나 보네요. 뭐? 뚫린 입이라고 그렇게 막말해도 되는 거냐?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잘 키워보겠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제 와서 고작 여자 때문에 연을 끊자고 하니 잠을 잘 수가 있나? 연락도 안 되고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당신 아들 35이에요. 게다가 회사 사장인데 알아서 잘 살겠죠. 그래도 네 남편 될 사람인데 넌 걱정도 안 되냐? 내 남편 될 사람은 이제 없는데요. 우리 엄마한테도 파혼 얘기 들었을 테고 당신 아들한테도 파혼 얘기 들었을 거고 나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거면 이해력이 좀 딸리는 것 같은데. 진짜 명문대 나온 거 맞아요? 좀 의심스러운데. 내가 그럼 학력 위주라도 했단 거냐? 졸업장이라도 가져와봐. 몇십 년도 더 된 졸업장 봐서 뭐 한다고요. 겨우 그런 걸로 사람 판단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나 그런 게 소중하겠지. 이제 할 말 다 한 것 같은데 가볼게요. 잠깐만. 잠깐만. 거기 앉아봐라. 왜요? 저기, 혜주야, 내가 잘못했다. 그때 그런 건 내가 순전히 실수한 거야. 너희 어머니한테도 정식으로 사과드리마. 그때도 사과드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아서. 그리고 내 아들이 무슨 죄가 있겠니?
그러니 내 아들이랑 결혼하면 안 되겠니? 난 결혼식만 참석하고 그 뒤론 빠지 마. 너한테 연락도 안 할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랑 다시 결혼하렴. 나도 네 어머니도 우리 아들 마음에 들어 했잖아. 나도 일주일째 아들이랑 연락도 안 되고 힘들어 죽겠다. 남편 죽은 뒤로 아들한테 의지했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 그건 당신 사정이고요. 그러게 진작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았어야지. 이미 다 떠나버렸는데 잡는 건 무슨 소용이야. 신고하는데 그 나이 먹도록 여전히 학벌학벌거리는 거 되게 없어 보여. 진짜 잘난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대학 나왔는지 떠벌리지 않거든. 그럼 이만. 내가 무릎이라도 꿇으면 좀 봐줄래? 원하면 네 어머니한테도 무릎 꿇고 비마. 그러니 결혼 다시 하자꾸나. 백날 첫날 무릎 꿇어봐. 어디 봐주는 사람이 있나. 결국 당신이 그렇게 사람들 무시하고 깔아뭉개서 당신이 그렇게 혼자가 된 거야. 그게 당신 벌이라고. 그러니 당신이 한 짓 뉘우치고 벌 받아. 그럼 돼. 뭐?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왜 이제야 상처를 받아? 나 별말도 안 했는데. 뭐 혼자 된 김에 천천히 곱씹어 생각해봐. 당신이 그렇게 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대체 몇 명일까 하고. 그럼 진짜 갈게. 다신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 희주야, 어디 가니? 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들 난리인 거야.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라지. 학벌 다 중요하다고 말할걸. 대체 왜 다들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짜증나 죽겠네. 6개월 후. 그 뒤로 저는 전 남친 엄마와 연락을 아예 끊은 채 제 일에 집중하며 살고 있어요. 물론 전 남친에게서 다시 만나면 안 되겠냐는 연락이 몇 번 왔는데요.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하니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전 남친 엄마와는 별개로 전 남친은 좋은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1년의 사건을 겪으면서 사람 보는 눈을 더 넓힐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학벌이나 재산, 직업 같은 조건을 봤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보단 사람 됨됨이를 더 따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고요. 엄마도 그런 저를 많이 응원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저도 언젠가 제 짝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